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아요.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의 법정소송 판결이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갔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 서민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천 복쇄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생을 하는데 백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영국은 진작에 접종했죠. 다른 나라들도 막 앞다투어서 계약을 체결했고 접종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당연히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죠.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다급하죠. 발등이 불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대통령이 나서서 2천만 명분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내보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전 이사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는데 그것조차도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백신 확보 상황 질문이 던져집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자, 이 김우주 전 이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모더나는 미국에서만 2억 도주를 선점했다. 그리고 국가 안보 물자로 지정해 반출을 안 하는데 무슨 수수로 2분기에 구하나?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내년 전반기에는 사실상 구하기 어려운 상태며 후반기도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확실성이 보장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뿐이다. 현재 전 세계 150만 명 정도 접종했는데 아직은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혹여 일부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주사 전에 다 검사를 진행한다. 반면에 우리 정부가 계약하려던 거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은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던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 임상 진행에서 초보적인 실수가 있었으며 FDA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직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안정성을 본다는데 헛소리인 이유는 안정성을 검사하는 건 FDA이지 정부가 뭔 안정성을 볼 수 있나. 화이자나 이렇게 검증이 된 것들은 FDA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안정성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FDA에서 승인조차 못 받았거든요. 안정성이 점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정부가 무슨 안전성 의논을 하냐는 거죠. 헛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이 던져집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는 어떠한가? 대통령 주변에 믿을 만한 전문가 그룹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가? 김우주 이사장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듣질 않는다. 본인들 듣기 편한 사람들의 말만 듣는 듯하다.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려던 당시에는 국정원이나 경찰들이 와서 백신이나 병의 정도 등을 물어보며 정보를 수집해갔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당시에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 메르스 때 얘기입니다. 감염학회 회원들이 대다수 참여하였고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여 2달 만에 극복할 수 있었다. 문제가 해결되니 메르스는 더 이상 기삿감이 아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에서 나서서 백신을 공수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가 될 예정인데 너무 비교된다. 아니 본인들이 실력이 안 되고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꺼냈습니까? 그런데 계속 무시했잖아요. 왜 전문가들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아마추어가 손대니까 손을 댈 때마다 폭동을 해버리고 금융도 문제의 투성이고 법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데모만 했죠. 땡깡만 부렸죠. 협박만 했죠. 그러다가 권력을 잡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료 체계도 마찬가지죠. 감염병 체계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감염병 학자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르면은 벌써 진정이 되고 수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꽉 막힌 집단이 또 있는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동할게요.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우리 전 이사장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전반기를 지나면 선진국들은 면역 체계를 완성할 확률이 높다. 면역 여건이 등장할 확률이 높으며 일본의 경우 올림픽을 개최하게 될 확률이 높다. 거기서 대한민국은 초청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올림픽 하는 거 보이콧한다더니 우리나라가 보이콧을 당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질 때 대한민국 국민들만 거절을 당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맞아 읽을게요. 구치소나 요양병원 등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대량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코로나 병상들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중환자실 병상을 코로나 중환자실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비코로나 환자들 또한 심각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기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지금 전국의 모든 대형 병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 만약 신규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요양병동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도대체 지금 이 정부는 잘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잘하는 게 뭔지. 잘하는 거 선동 잘하죠. 잘하는 거 거짓말 잘하죠. 잘하는 거 자기 세력 돈 몰아주기 잘하죠. 감싸주기 잘하죠. 잘하는 거 자기 세력 아니면 적폐로 몰아서 찍어 누리기 잘하죠. 잘하는 것 교회 탄압하는 거 잘하죠. 잘하는 것 예배 집 밟는 거 잘하죠. 잘하는 것 국민들 이간질시키는 거 잘하죠. 다 갈라놨잖아요. 다 쪼개놨잖아요.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놨잖아요. 엉터리들만 잘해요. 잘못된 것들만 잘해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자꾸 기울어 가는 거죠. 심각해져 가는 거죠. 자영업자들 다 폭망해 가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국민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깨문이라는 말을 쓰죠.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굉장히 거친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정상적인 판단력과 사고를 가진 일반 국민들이라면 실상을 파악해야죠. 더 이상 편들어주고 심실어주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사법부에서부터 제대로 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다음번 총선 때, 다음번 선거 때 이제 부산시장도 뽑아야 되고 서울시장도 뽑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때도 현 정부 관계된 사람들을 뽑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소망도 미래도 없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내로남불이 아닌 그런 사람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잡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국민들 깨웁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잡아 나갑시다. 우리 대한민국 할 일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국교회도 안전하고 한국교회도 지켜지고 그래야 그 힘 가지고 세계선교 감당하다가 재림하신 주님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새해에 이 대한민국 호가 정상 궤도를 달리는 멀쩡한 그런 대한민국 호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